안녕하세요. 미나성형외과 차정원 원장입니다. 이 시간은 코 성형에 대한 Q&A 시간입니다.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 성형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염증 구축이겠죠. 모든 수술은 사실 염증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만을 강구해서 이제 염증을 최대한 줄이고요.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주의사항 같은 경우만 잘 지키시면 사실상 염증 같은 경우는 거의 생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코끝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. 이거는 굉장히 흔한 부작용이에요. 딱히 코가 뭐 이상해졌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처음 수술 직후에는 예뻤는데 뭔가 시간 지나면 좀 아쉬워진다. 이런 경우는 거의 상당수가 이제 코끝이 조금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는 이제 코끝을 이제 세우고 올리고 할 때 그 지지대가 충분히 힘이 세지 않아서 그걸 잘 버티지 못할 경우 코끝이 조금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뭐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. 떨어졌을 경우에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, 코가 좀 휘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코가 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얼굴에 이제 비대칭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얼굴에 비대칭이 약간만 있을 경우는 코가 사실 휜 게 아닌데 코가 더 쓰고 오똑해지면서 조금 얼굴 대비해서 좀 휘어 보이는 게 더 도드라져 보여서 눈에 띈다,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외에는 좀 이제 얼굴 비대칭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얼굴의 표면에 그리고 그 안쪽에 골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, 이런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교정을 해도 다시 어느 정도는 그 방향으로 조금 휠 거다, 이런 거는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수술 전에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코 수술 전에 높이 높은 거, 콧대 높은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겠다고 필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코 수술은 좀 무서우니까 필러를 수차례 맞아가지고 높이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코 필러 같은 경우를 뭐 한다고 해서 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뭐 많이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코필러를 수차례 맞을 경우에 이제 높이가 조금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옆으로 좀 퍼져 있죠. 그러면 원래 본연의 골격 구조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코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. 물론 수술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코 수술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필러는 많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약한 걸 1로 놓고 제일 심한 거를 10으로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코술은 한 2, 3 정도? 뼈 깎는 수술이라든지 뭐 가슴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전신 지방흡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위험도는 훨씬, 수술 자체는 위험도가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.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신 마취까지 필요할 정도로 큰 수술은 사실은 아니에요. 사실 제 생각에는 수면 마취도 깊게 수면할 필요도 사실 없는 수술 같습니다. 오히려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술하고 있을 때 깨어 있고 싶다 해서 수면을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자, 이런 경우는 그냥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합니다. 심지어 저랑 대화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해요. 뼈도 뭐 조정하고 안에 거 다 하는데도 그냥 다 이야기를 하고 뭐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뭐 즐겁게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. 자, 그 정도로 가능한 수술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어마무시한 수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랑 관련돼서 무슨 다른 동반 질환 같은 게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냐, 자,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.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뭐 축농증일 경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, 축농증이 있다고 해서 수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. 수술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흔히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염이 심한데 아니면 안에가 좀 휘어 있는데 수술을 할 수 있냐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. 우선 비염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다고 저는 봐요. 구조적으로 비중동 만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비염의 증상이 좀 심할 텐데,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술을 하게 되면은 휘어져 있는 비중격 바로 잡게 되고 전반적으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수술 이전보다 더 기능적으로도 훨씬 개선된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.
그런데 의외로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, 가끔 얼굴에 이제 화농성 여드름 막 진물 많이 나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. 자, 이런 경우는 진물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좀 가라앉히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코 부분에 그런데 많이 나시는 경우는 그 속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수술을 해놨는데 그 안으로 막 진물이 흐르거나 할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. 물론 무조건 염증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, 아무래도 굉장히 그 적은 가능성인데 그걸 조금이라도 증가를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이 되고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 성형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부목을 떼거든요. 부목을 떼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 피부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이런 경우는 뭐 레이저나 이런 거는 사실 바로 하셔도 돼요. 뭐 마사지 같은 경우를 좀 한다든지 뭐 피부 할 때 어쨌든 뭐가 됐든 코 쪽에 압력만 가해지지 않는다, 이런 거는 하셔도 됩니다. 코 옆부분을 뭐 세게 누른다,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, 그거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콧볼 축소를 할 때는 보면 이제 콧볼이 이제 옆으로 퍼져가지고 옆에 부분을 좀 줄여서 여기 접히는 부분에 줄여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, 어느 정도 흉터가 좀 보이죠. 그래서 그 흉터를 조금 덜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. 근데 우선 이제 콧볼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내가 정말로 콧볼이 큰지, 정말로 콧볼이 넓은지, 그래서 콧볼 축소가 필요한지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가끔 보시면 코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코가 딱히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콧구멍만 굉장히 작게 뭐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, 자, 그런 분들 경우는 코 성형 수술이 무서워서 콧볼만 줄였다가 좀 아쉬우니까 나중에 코 수술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세요. 자,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 가지고 코끝을 우선 모으는 게 우선이고, 거기에 맞춰서 한 다음에 추후에 콧볼 축소하거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꺼운 피부는 사실 어떻게 많이 못해요. 두꺼운 피부 얇게 하겠다고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코끝으로 가는 혈류 순환을 확 떨어뜨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코 피부가 두꺼워서 주먹코 같은 느낌이고 퍼져 보인다, 이런 분들 사실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코끝에 안에 있는 연골 부분에 구조물이 좀 넓게 퍼져 있어서 그렇게 생겨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안에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주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.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콧구멍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좀 겉에가 두꺼운 것 같아. 자, 이런 경우는 콧구멍 사이즈를 줄이면 사실 큰일 나죠. 콧구멍이 크지도 않은데 줄이면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콧구멍 사이즈는 두지만 겉에 피부 부분은 좀 줄여서 안에는 놔두고 밖에 쪽만 쭉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. 코 수술하고 웃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, 웃으셔도 돼요. 통상적인 코 수술할 때 막 웃는다고 하면 뭐 땡겨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실 텐데, 사실 웃는 뭐 그 정도로 해서 얘가 눌리는 그런 힘은 크게 위험할 정도로 작용하진 않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으시고요. 근데 가끔 보면 콧볼의 시작점이 굉장히 넓으셔서 이거를 좀 좁혀지는 그런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, 자, 이런 경우는 한 달 정도는 크게 웃으시는 건 좀 삼가주시는 게 좋으세요. 왜냐하면 안에서 묶어놨는데, 그래서 이게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, 그 기간 동안 과하게 웃거나면 그걸 당겨가지고 우리가 잡고 있는 부분이 이제 틀어질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런 수술을 받으신 경우가 아니시라면은 일반적으로 웃으시거나 이런 입 크게 벌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괜찮습니다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코 성형에 대한 Q&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,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코 수술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지금까지 미나성형외과 차정원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